혹시 팔에 느껴지는 그 사소한 저림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감각 이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단순히 나쁜 자세 때문이거나 신경이 눌려서 혹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아마도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저림 증상이 심장이나 뇌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불편한 감각, 주로 왼쪽 팔에서 시작해서 어깨로 올라가거나 손가락 끝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단순히 저리고 찌릿하거나 무거운 느낌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에만 저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의학적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심장마비가 올 때 통증이나 저림은 팔, 어깨, 손으로 퍼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심장마비가 반드시 가슴 통증과 함께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던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팔이나 손에만 느껴지는 이상한 저림, 묘한 감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왼쪽 팔 쪽에서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점입니다. 별거 아니겠지,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기죠. 그 순간에도 심장은 신호를 보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림 증상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입니다. 이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에만 저림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팔이 무거워지고 저리면서 힘이 빠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때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까지 찾아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요.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1초가 금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늦으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팔이 저리거나 묘한 감각이 들 때 그냥 자세 때문이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넘긴 적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졸중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고 심장마비는 첫 번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질환 모두 믿기 힘들 만큼 사소한 증상, 즉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런 환자들이 너무 늦게 병원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진료 중에 수많은 환자들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팔이 저리고 이상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참다가 결국 몸의 절반이 마비된 상태로 오거나 심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정말 찢어질 듯 아픕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분들이 처음 신호가 왔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결과는 정말 달랐을 테니까요. 아마도 가족과의 삶도 계속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말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선택을 너무 자주 합니다. 특히 왼쪽 팔, 어깨, 손에 나타나는 저림이나 묘한 감각, 이건 절대 정상도 아니고 예민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피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저림과 함께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 쥐어짜는 듯한 느낌,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구토, 실신,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심한 불안감까지 느껴진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바로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저림 증상과 함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거나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팔이나 다리 중 한쪽이 들리지 않거나 힘이 빠진다면 그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잔인하지만 진실인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곧 뇌입니다. 단 1초가 지나갈 때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말하기 능력, 당신의 움직임, 당신의 혹시 아직도 이것이 단순한 피로, 단순한 스트레스, 단순히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돌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저린 증상, 특히 제가 앞서 말했던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때 발견하면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심장을 살릴 수 있고 뇌를 살릴 수 있으며 결국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속을 조용히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침묵의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이 높은 질병, 혈당 수치가 조금 벗어난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약 조금 먹고 단 거 조금 줄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고는 별일 없겠지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매우 교묘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큰 손상이 일어난 후입니다. 당뇨병이 가장 흔하게 보내는 신호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는 바로 그 손저림, 손끝이 둔한 느낌, 이상하게 찌릿하거나 타는 듯한 감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나중에는 더 심해져서 돌아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미 당뇨병이 당신의 신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증상은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불리는 매우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이 병은 나이도, 직업도, 경제적 수준도 가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이유 없는 전기 충격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종아리로, 허벅지로, 그리고 결국 손과 팔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의료계에서 부르는 장갑과 부츠 패턴으로 발전합니다. 즉, 장갑처럼 손 전체가, 부츠처럼 발 전체가 저릿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의 거의 절반이 이런 심경병증을 겪습니다. 절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저림이 너무 심해져서 감각 자체를 잃게 된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심지어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단순히 살짝 긁힌 것, 작은 물집 혹은 내성 발톱 같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아예 아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상이 있다고 알려줘야 할 신경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궤양, 감염, 괴사, 그리고 절단입니다. 저는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정말 매일 병원이나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만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미 깊게 패이고 감염으로 가득 찬 상처가 보입니다.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면 수년 동안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선생님, 손저림, 마비, 찌릿한 느낌 이런 거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냥 신경 문제인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인 줄 알았고 혈액순환 문제인 줄 알았지 설마 이게 내 몸을 망가뜨리는 당뇨병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걸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철저한 혈당 관리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단순히 단 음식을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약 먹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 의사와의 상담, 식습관 개선, 운동, 그리고 강력한 자기관리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치료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경을 보호하는 것이고, 눈을 지키는 것이고, 콩팥을 보호하는 것이고, 심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을 측정한 게 언제인가요?
당신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이 이미 위험한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 만약 손이 저리거나 발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찌릿찌릿하거나 피부를 타고 오르는 것 같은 타는 느낌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혈당이 이미 몸속 깊숙한 곳을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던 유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시기에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특히 말초 신경병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무대 위를 불태우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신경이 점점 파괴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과장된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 질병이 당신에게 가하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서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신호를 느끼고 있다면, 저림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돌봐야 합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께 제안합니다. 이건 사실 제안 그 이상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건강을 인생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주세요. 혈당을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고 식습관을 관리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고 처방받은 치료를 따르고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실히 배운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대처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타이핑, 운전, 바느질, 요리처럼 손을 반복적으로 쓰는 일을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저릿저릿함,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는 그 저림, 무거운 팔, 마치 마취된 것 같은 그 느낌, 이건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혹시 이 질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런 증상을 느꼈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손의 첫 번째 손가락인 엄지, 두 번째인 집게손가락, 그리고 세 번째인 가운데 손가락에 저림과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거의 항상 밤에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새벽에 깨어보면 손이 너무 무겁고 찌릿찌릿하고 마치 내 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을 털고 손가락을 폈다 쥐었다 하고 꽉 쥐어보거나 마사지하며 그 불편함을 어떻게든 없애보려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울 정도로 분명합니다. 손목에는 수근관이라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매우 중요한 정중신경과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힘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부기, 염증, 체액정체, 반복적인 동작, 잘못된 자세 혹은 전신 부종 같은 이유로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통증, 저림, 전기 오는 듯한 찌릿함이 나타나고 이것을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해져서 결국은 손의 힘이 약해지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혹시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서 툭 떨어뜨린 적 있나요? 병뚜껑을 열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간 적은요? 아니면 단순히 펜, 숟가락, 컵을 쥐는 것조차 버거워진 적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신경은 이미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업도 나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사무직부터 수공예를 하는 사람들, 운전기사,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주부까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수근관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평범한 일상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유명 가수인 파울라 페르난데스는 한창 그녀의 커리어가 절정일 때 바로 이 수근관 증후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멈추고 무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 목소리와 손을 사용해 연주하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결국 수술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물리치료를 받고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아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스타인 그녀조차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같이 의료진도 전담팀도 없는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컴퓨터 앞에서 운전하면서 바느질하면서 요리하면서 혹은 다른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저 저릿저릿함, 감각 이상, 단순히 원래 이런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깨어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근육이 혈액순환을 돕고 조직 속에 쌓인 체액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이완되고 체액은 다시 몸 곳곳으로 재분포되면서 조직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손목에 있는 손목 터널 공간이 훨씬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림, 찌릿찌릿한 감각, 그리고 새벽 한가운데 갑자기 잠에서 깨게 만드는 그 불쾌한 불편함입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단순히 약을 바르거나 복용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손목을 곧게 유지해주는 손목 보조기 착용, 일상 습관 개선, 손목과 칼에 특화된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 자체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기능은 많은 경우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손이 저려서 한밤중에 깨어나 손을 털고 주물러 보면서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 금방 괜찮아지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한 적이 있나요? 최근 몇 주 동안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지난 몇 달 동안은요? 그리고 그걸 계속 무시하고 미루고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넘기지는 않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경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악화되기 전에 행동하세요. 내 몸을 관찰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세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세요.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룬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결코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고 있으니까요. 저림은 절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손발이 찌릿찌릿한 것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주세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병이라고 생각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나 몇 세기 전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질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는 이 지속적인 저림,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각 저하, 손끝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들이 사실은 바로 이 질병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한센병, 과거에는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거 이제는 없는 병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한센병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완치 가능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 병에 걸린지도 모른 채 수년 동안 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여전히 발생할까요? 한센병은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증상은 너무 미미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피부에 하얀색 혹은 약간 밝은 갈색 혹은 약간 붉은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간지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거나 바늘 끝이나 이쑤시개로 찔러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부위의 신경이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점은 더 많아지고 손과 발에 저림이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감각 저하, 손이 무겁고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 마치 내 손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감각까지 찾아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초신경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기능 상실이 시작되고 손가락이 휘어지고 손과 발이 위축되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동반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한센병은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자신의 피부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만졌을 때 감각이 없는 반점이 발견된 적은 없나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신경과 피부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병은 아주 가난하고 외진 지역에서나 걸리는 거겠지? 그렇다면 당신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고 중산층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환자가 이 병에 걸려 수년 동안 정형외과, 신경과, 피부과를 이곳저곳 떠돌며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손저림, 발의 무감각, 이유 없는 근력 저하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 병을 알아챘을까요? 이미 병이 심각하게 진행돼 신체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사실은 이 병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세심한 진찰, 피부에 나타난 반점에 손을 대보고 감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손저림, 근력 저하, 감각 상실과 연결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증도 후유증도 장애도 없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즉 한센병은 치료가 가능하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질병관리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특수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박테리아를 죽이고 질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일은 바로 사람들이 증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끔 왔다가 사라지는 저릿한 느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 저하, 혈액순환 문제겠지, 신경이 눌렸나 보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박테리아는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당신의 신경을 조금씩 매일매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팔이나 다리에 만져도 감각이 이상한 반점이 있나요? 손이나 발이 저리고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게 도대체 뭔지 알아보려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과 뒤늦게 알아채는 것의 차이는 바로 정상적인 삶과 평생의 통증과 장애, 그리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삶의 차이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가까운 보건소든 피부과든 신경과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밀 검사를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이 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단순한 결정을 통해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 결정이 뭐냐고요? 바로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손 저림, 저릿한 느낌, 감각 저하, 물론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건강하게 사느냐, 고통 속에서 평생을 보내느냐의 차이는 바로 당신이 오늘 당장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돌보고 치료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결국 이 병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림과 감각 저하는 절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 뇌, 신경계 혹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는 대가는 단순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독립성,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명심하세요. 당신의 몸을 마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기계처럼 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말을 합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릴수록 훨씬 더 쉽고 예방하고 심지어는 문제를 완전히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저 단순한 피로도 아니고 신경이 눌린 것도 아니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안전한 삶을 향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이 영상은 당신이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